민주당이 또 국회의장 검수완박을 한 박병석이가 이제 곧 나가게 되니까 임기가 차서 또 국회의원들을 이제 중립을 잊어버리고 국회의장 후보들이 중립적이 지켜야 되는데 중립을 잊어버리고 민주당 그 강경파 뭐 철험 애들 강정파의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는 그런 소식이 조선일보를 통해서 나왔습니다. 바로 이 더불어민주당 하반기 국회의장 선거를 앞두고 선명성 경쟁에 막 나서고 있는데 이 선명성이라는 건 바로 강경파들에게 선명하게 보여야 된다 이런 거죠. 차기 국회의장은 민주당이 압도적 과반 168석을 갖고 있는 여소야대 전국을 이끌게 되는데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의장 후보들이 이 야성을 강조하는 모습입니다. 절대로 야당 편 들면 안 되고 여당 편 들면 안 되고 국회의장은 딱 가운데 중심을 잡아야 되는데도 벌써부터 야당 편을 들기 위해서 선명성 경쟁을 하고 있다. 야성을 강조. 아니 국회의장이 야성입니까? 국민의힘 전신인 그분들에서 국회의장 훌륭한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이만섭 의원이라든가 소신껏 하면서 야당에 그 당시 자기네들 자기 소속 과거의 소속 정당이 여당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야당의 편을 들어주는 경우가 많았고 항상 협상을 하도록 또 얼마 전에 그 정의와 국회의장도 항상 저 사람이 진짜 왜 저러지 할 정도로 민주당 편을 많이 들고 중간에 서가지고 가운데 엄정 중립을 했었던 그런 국회의장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출신은 그런 사람 한 명도 못 봤습니다. 문희상 한번 보십시오. 문희상은 공수처법 만든다고 이 의사봉을 거기 국회 화장실까지 들고 간 사람입니다. 정말 추한 모습들을 많이 보였죠. 이번에 이 검수완박 했던 그 박병석 한번 그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그 단기간 내에 그냥 절차적 민주주의를 자기가 지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다다닥 나서가지고 앞에서 앞서가지고 치고 나갔던 그 박병석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구역질 나는 그 국회의장의 상을 연상하지 않을 수가 없었지 않습니까? 지금 민주당이 지금 이재명계로 분류되는 뭐 조정식이니 뭐 또 누구니 뭐 또 김진표 옛날부터 관료부터 뭐 경제기원 관료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냥 권력과 좋은 걸 막 누리기만 하고 살았던 참 찰나주의적 참 김진표가 또 국회의장에 유력하다니 그냥 헛웃음만 나올 뿐입니다. 도대체 그 사람들이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를 정말 아는 사람들인지 그들의 입장에서는 과일을 따먹고 싶죠. 과일만 잘 따먹는 소위 과수원 주인들 애써서 과수원 관리를 잘 해놔서 열매가 탁 열리면 그냥 딱 달려가서 우선 빼먹는 소위 그런 사람들 그걸 갖다가 얌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얌체족들이 국회의장 후보에 나와서야 되겠느냐라는 게 바로 이 언론의 비판 시각 아니겠습니까? 국회의장이야 의례 다수당에서 배출은 하지만 당선 후에는 당적 보유를 금지한 이유가 바로 뭐냐? 무소속으로 만들어서 특정 정당 편에 서지 말라 하는 그런 뜻 아닙니까? 그리고 중립적으로 국회를 운영해라. 이건데 소위 의회주의를 실천하라는 이런 것인데 이런 것을 실천한 지금 지난 5년부터 지금까지 그런 사람의 면모를 본 적이 있습니까? 눈을 닦는 게 아니고 100번을 닦아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들이 그런 전쟁터에 또 해서 강경파 강성 지지층 소위 민주당의 강성 지지층 민주당 여론을 주도하는 그런 현상이 지금 있는데 거기에 지지를 받으려고 그저 있는 아부 없는 아부 떨고 있습니다. 선명성을 강조하는 겁니다. 내가 순수한 민주당 그래서 게시판과 이재명 전 경기지사 팬클럽 등에서는 강성 인사를 내세워야 한다 하는 글들이 그냥 완전히 판을 이루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민주당에 기대할 것은 단 하나도 없다. 1도 없다. 하는 모습들이 진실성도 없고 애국심도 없고
그들은 사는 목적이 오로지 방탄이고 오로지 민주당 자기네들 이익을 위해서 지금 입법을 하는 바로 이런 부분들을 이제 대한민국 국민들이 깨야 될 시대가 바로 지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방선거부터 교육감 선거부터 전부 이제는 깨끗하게 윤석열 후보를 대통령으로 만든 소위 국민의 뜻, 소위 국민들의 정권 교체의 기본적 의미에 일단 충실해야 된다. 이제 왜 대통령 취임한 지 열흘도 안 됐지 않습니까? 지금 10일 날 취임했는데 이제 6밤 됐죠. 그래서 국민들은 바로 이번 지방선거 6월 1일 날 실시되는 그 선거에서 윤석열 정부가 일할 수 있도록 이 여소야대, 이 꼬리만 잡는 트집 잡는 이것을 제어하고 통제할 수 있는 힘은 지방선거에서 이 윤석열 정부의 그 국민의 힘을 갖다가 100% 지원을 해서 압승을 시키는 길밖에 없지 않느냐. 그래야 균형이 된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국민 여러분.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너무 많은 짐을 어깨에 지고 있습니다. 자, 곡간 다 털어먹은 문재인, 나라 경제 말아먹은 문재인, 원자력 다 파괴시킨 문재인. 이 나머지에 심지어는 오늘 신문에도 났지 않습니까? 한전의 적자가 말이죠. 지금 막 그냥 몇 조가 그냥 팍팍팍 올라간다 이거죠. 몇 개월 동안에. 이런 것을 우리가 보면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 권력을 또 완전히 그냥 대통령의 그 집까지, 그 기거할 집무실까지 안 해주려고 그러고, 난리를 치고 있는 또 검찰 수사권 자기들이 수사받을까 봐 무서워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걸 검찰 수사권을 박살내버리고 완전히 검찰을 미아로 만들어버린 헌법 파괴적인 행동까지 한 그 문재인 정권을 이제 제어 통제할 수 있는 길은 이제 선거에서 앞으로 향후 2년까지 향후 2년 국회의원 선거까지 이번 지방선거를 비롯해서 국회의원 선거까지 압승을 시켜야 된다. 윤석열 정부가 일할 수 있는 압승, 그건 국민의 힘을 밀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필연적인 그런 생각에 도착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국민의힘 당이 아닙니다. 당원이 아닙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이 정부가 성공해야 된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성공을 연결돼 있고 대한민국의 성공이 곧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얘기했듯 자유를 35번 외치고 또 거기다가 반지성주의 완전히 깡패 같은 행동으로 대한민국을 살아서는 안 된다 하는 정말 지성을 갖고 대한민국의 애국심, 대한민국을 위해서 헌법을 존중하는 그런 사회로 스마트한 사회로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대통령의 지론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 국민들이 이제 힘을 모아서 대통령에게 다 줘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